오늘 국조특위 청문회장에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 검사의 회유서를 주장해왔던 서민석 변호사, 그리고 그 옆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보입니다. 오늘 박 검사가 이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 녹음 파일 일부만 공개하지 말고 선별적으로 공개하지 말고 전체 공개해달라라고 문서 제출 명령도 지금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양태현 변호사님, 이러면 뭐 받아들여져가지고 조만간 전체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사 절차죠. 그러니까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이나 그런 명령을 통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만 거부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전체 녹취록이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박상현 검사 말이 원고 측 말이 좀 더 이제 신빙성이 있게 그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의혹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체 녹취록은 좀 공개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게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박상현 검사의 일부 녹취록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본인한테 뭐 유리하게 짜집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래서 다 오픈을 해서 전체 녹취록 공개를 해서 정말 박상현 검사가 억울한 건지 아니면 박상현 검사가 당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뭔가 이제 조작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명백히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녹취록 전체는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뭐 30초 1분씩 봐가지고 전체 맥락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전체 공개돼가지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지금은 이 특검으로 넘어간 상태죠. 그런데 수사 실무를 총괄한 특검보가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했던 변호인이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화영 씨를 변호했던 사람이 지금 그 사건 특검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의 변호를 맡았을 뿐 아니라 이화영의 소개로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의 변호인까지 맡아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에서 말을 맞추고 증거 인멸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인물이 이제는 특검이라는 칼을 쥐고 당시 수사팀을 조작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포조를 잡겠다고 나서는 격인 적반하장의 전형입니다. 권영빈 특검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십시오. 도둑이 포졸 잡는 격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니 김인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수사 방해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법적으로 그거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지금 특검보를 맡아서 그리고 자기가 변호하려고 했던 그 범죄자를 대놓고 보호하고 그걸 수사했던 사람을 벌 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쌍방울 사건에서만 변호사를 맡았던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10년 전인 2012년 그때는 또 저축은행 때문에 이 정치자금 받은 것 때문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화영 씨의 변호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법인카드 받은 거를 또 변호를 했고요. 그리고 돈을 준 쪽과 돈을 받은 쪽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을 받은 이화영이 돈을 준 쪽인 쌍방울에다가 이 사람 변호사 써라고 아예 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맞추는데 핵심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죄송합니다. 이름이 권영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권영빈 특검보인데요. 심지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말 맞추고 조작하도록 그것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서로 쪽지를 주고받는데 가운데 변호사를 하면서 돈을 준 쪽과 받은 쪽 사이에서 쪽지 주고받게 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날랐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이번에 다시 특검을 맡긴다? 그럼 완전히 지금까지 했던 재판을 엎고 과거에 자기가 변호했던 사람들을 위한 그 수사 방해를 다시 한번 특검의 입으로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배제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차 교수님. 예. 이제 국민의힘과 또 김인정 의원님 잠깐 말씀 주신 이화영, 방용철의 이 진술 모의 논란 여기에 대해서는 권영빈 특검보가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 반박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화영이
이 방영철에게 진술 회유를 했다는 그 쪽지 전달자로 지목됐던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나는 몰랐다라고 오늘 장문의 입장문을 내서 해명을 했어요. 다만 저게 다 맞더라고 해도 이화영 씨를 변호했던 건 맞지 않습니까?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 이력이 특검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건 좀 제가 일부러 이 변호사 두 분이 아니고 이 법조인이 아니신 두 분께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 법상식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검을 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권력으로 보기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도 변호인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공정성, 그러니까 특히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저 2차 종합특검이 시작될 때 건창영 특검의 입장에서는 특검보를 구성할 때 사실은 원래 이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된 윤석열 당시 정권의 수사의 여부는 사실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살펴보지 못했을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에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적절한 그러니까 기소, 조작 수사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지금 수사 범위를 넓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늦게 일어난 사안이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들어와서 수사의 영역으로 넓혔지만 초창기에 설계했던 그 사안과 봤을 때 다른 영역으로 갔을 때 이해충돌,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독립성의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요. 저는 이 건창영 특검이 직접 나서서 예. 이 지금 이 특검 보호에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만큼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저는 특검이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중재를 해서 저는 빨리 예.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